제가 최근에 버스를 탔는데 거리를 너무 쫙 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 명이 앉는데 바깥쪽에 앉고 안 비켜준다고. 옆에 가방 놓고 그러면 앉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너 화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화도 좀 났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주의 유승호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버스를 탔는데 어떤 남자분이, 왜 버스 타면 이제 뒤에 두 명이 앉는 좌석이 있잖아요. 앞에는 되게 이제 노약 좌석이 많고요. 뒤에 앉으려고 딱 봤는데 거리를 너무 쫙 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딱 액션을 취하면 좀 모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아저씨가 너무 쫙 벌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약간 비집고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왜 민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원래 이게 두 명 앉으라고 혼자 앉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쫙 벌리고 있어서 제가 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그냥 앉고 싶어갖고 그분이 왜 미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자비지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참고.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대중교통을 탔는데 예를 들면 뭐 두 명이 앉는데 바깥쪽에 앉고 안 비켜준다고 사람도 있어요. 옆에 가방 놓고 그러면 앉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하는 게 뭐야? 지하철 타는데 이제 내릴 때 이제 우리 막 환승통로 막 가는데 거기서 이제 세워라 내워라. 거리 느린 건 노인분들 느릴 수 있고 당연히 아닌데 방향이 제각각. 뭐 하나 하면 이런 거 이렇게 보고 가는 분들. 근데 그래서 뭐 정말 중요한 건가? 막 중요한 비즈니스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캔디 크러쉬 막 아니면 뭐 어제 본 뭐 군주 무슨 군주의 남편 뭐 그런 드라마 뭐 그런 거 보면서 막 대중 에티켓에서 조금 멀어진 사람들 이런 게 이제 oblivious people이라고 부릅니다. oblivious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people in public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자, 그러면 이걸 왜 오늘 대멘톡에서 얘기하느냐? 너 화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화도 좀 났고요. 근데 왜 남자냐? 왜 쪽벌남이냐? 쪽벌녀는 없냐? 쪽벌녀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쪽벌남이 좀 많은 이유는 남자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골반 구조가 남자가 골반이 여자는 좀 넓고요. 바깥으로 남자는 좀 좁아요. 그래서 그 신체적으로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각도가 조금 달라서 다리를 모으고 앉으면 좀 불편해요. 이게 벌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벌리고 앉아? 이렇게 앉아 그러는데 이게 골반에서 고관절의 위치가 때문에 각도가 약간 벌어지는 게 편해요. 심리적으로 파워 포즈라는 게 있어요. 권력. 그래서 여러분 저기 원피스 보면 3대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 있죠. 다리 어때요? 쫙 세우고 쫙 벌리고 있잖아요. 원피스 보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파워 포즈가 있어서 긴장 완화 또 권력 과시 남자들은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 내가 서열화와 권력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오랫동안 좀 있다 보니까 다리 벌리는 게 편해요. 또 사회화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좀 모아라. 근데 남자애들은 이렇게 5살짜리가 이렇게 있어도 아이고 귀여워. 이러니까 얘는 왜 벌리냐? 고관절이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남자애니까 이게 좀 장난꾸러기 뭐 좀 약간 권력 파워 포즈 막 이러면서 또 만화 봐도 남자들은 오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쪽벌남이 약간 제가 그분들에게 변명을 대신해 주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필요 이상이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조금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고를 옛날에 했던 부검이 기억나는데요. 어떤 여학생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이제 길거리를 걷다가 그것도 이제 이어폰 같은 걸 끼고 걷다가 2차선이라 하면 차가 이쪽으로 하나, 차가 이쪽으로 하나. 그것도 모 대학교. 저희 대학은 아닙니다. 모 대학교에서 이렇게 뭐 애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에 치여서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여학생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그 차가 나쁜 거죠. 딸이 대학교에 다니는데 그거 다 키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죽으니까 우선 이런 사망, 이렇게 또 사망뿐만 아니라 넘어져요 많이 또. 그리고 운전하다가 또 이거 보다가
제가 앞에 차를 제가 운전하는데 앞에서 너무 이상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운전하지? 막 느리게 갔다 천천히 갔다 무슨 보복 운전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운전하고 제가 옆 차선에 가고 봤더니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 진짜 황당했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옛날 사람이라 딱 그 스마트폰을 여기 올려놓고 이제 내비게이션 왼쪽 250m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거 할 때는 쓰는데 TV나 뭐 인터넷을 볼 생각은 사실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고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회피할 수 있는 사망, 회피 가능한 사망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펼칠까? 일단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아주 멀티태스킹이 사실상 어려운 게 뇌입니다. 저는 하는데요 하고 얘기하는데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진정한 멀티태스킹은 사실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작업 사이를 매우 빠르게 인지를 스위칭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어텐션 스위칭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의를 전환하는 게 있는데 이게 품이 들어요. 굉장한 품이 들어요. 그러면서 놓치는 게 생겨요. 실제로 핸드폰을 보면서 걷잖아요. 핸드폰 화면을 집중하는 순간 뇌의 시각 피질, 뒤통수 옆에 있죠? 상당 부분이 화면으로 쏠려요. 그럼 눈은 앞을 보고 있다? 이렇게 뭐 화면 보면 이렇게 가끔 앞에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맹시, 비주의 맹시라고 불러요. 여러분 뇌는 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공해서 처리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중요한 걸 못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속담에서 눈뜬 장님이 바로 이런 거죠. 유명한 실험이 여러분 다 아는 실험이 있어요. 1999년에 하버드대에서 한 실험인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예요. 눈구멍을 패스한 영상을 보면서 패스 횟수를 세라고 막 시켰더니 막 이걸 세니까 중간중간에 고릴라가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반 이상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면 못 본 거예요. 뻔히 나와요. 그냥 우리가 고릴라 나오나? 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고릴라가. 근데 이거를 막 집중을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비주의 맹시예요. 그래서 스마트 화면을 보면서 걸으면 이게 이제 앞에서 뭔가가 왔을 때 또 계단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이거 비주의 맹시가 되면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이런 거야. 특히 이 혹사가 당하는 게 전전두엽. 스마트폰 보면서 이게 보면서 이제 뭐 앉아서 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진짜 많이 봐요. 근데 이게 느릿느릿. 제가 노인분들 천천히 걷는 게 절대 그건 우리가 언젠가 느려질 거니까 그거야 우리가 이제 잘 안 다치시게 보호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규칙한. 남들은 시간대로 가는데 지는 내 걸음 내가 결정한다 하다가 중간에 또 멈춰요. 그리고 크러쉬 한번 해주고 또 막 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유죠. 자유인데 그렇지만 전전두엽이 혹사되면서 판단, 의사결정, 주의 집중, 위험 감지 반응, 작업 기억 이런 것들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걸 캔디 크러쉬나 무슨 드라마 보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전전두엽을 최대한 혹사시키면서 좋지 않다라는 거야. 더더군다나 이 전전두엽을 쓰면 손해랑 기저액이 걷는 걸 담당하는 건데 이게 보행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되는데 그런데 20대 때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력이 워낙 좋으니까 주의력이 되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 드는데 위험하게 이걸 보면서 전전두엽이 얘를 혹사하면서 스위칭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이고 근데 손해랑 기저액이 손에 뒤에 있고 기저액은 머리 안쪽에 있는데 이것들이 걷는 거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여기엔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소위 진짜로 신경을 딴 데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낙상도 많이 생기고 넘어지고 또 교통사고도 하고 한다. 그래서 정상보행 시 반응 시간은 0.2초, 0.3초거든요. 하고 정상보행. 우리 걷다가 막 이러는데 스마트폰 화면 보면 그러면 반응 시간이 어떻게 되냐? 한 3배가 늘어나요. 0.6에서 1초까지 2배에서 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는 1초에 14m 진행하거든요. 반응 시간이 한 0.5초만 늦어져도 10m 거리를 내가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하는 거랑 똑같아요. 반응 속도가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요즘 노래만 듣고
듣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노래도 안 들리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회피 능력이 매우 떨어지니까 사실상 위험해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헤드폰 쓰고 다니거든요. 저 근데 노이즈 캔슬.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귀에 직접 들으면 사실 난청이 좀 빨리 오기도 하고요. 돌발성, 큰 소리 들으면 돌발성 난청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텐션을 스위칭하는 게 굉장히 늦어져요. 듣는 것도 똑같이 주의력, 멀티태스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음악을 듣고 싶으면 조금 잔잔하고 뭐라 그럴까? 그냥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도의 용도지 내 주의력을 뺏는 거라면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시야 자체도 터널로 좁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거 왜 해요? 도파민 때문에. 이게 도파민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야. 지금 이 안에서도 못 놓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도 어렵고 끊임없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내가 도파민에 절여진,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는 거라서 몸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 사고 안 나 그러는데 미국의 국가안전위원회에서는 핸드폰 보행을 굉장히 위험한 심각한 행위로 지정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사용한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는 대개 누굴까요? 10대, 20대예요. 10대, 20대 빠르지 않나? 아니. 터널 비전, 전전두엽 폭사, 거기다가 이제 그 손해랑 그 기저액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는 대개 본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쩍벌남, 그리고 막 뭐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도쿄에 가면 이런 거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와서 어깨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미친 짓이죠.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런 oblivious people in public, 뭔가 매너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분노를 가지는 거, 그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표출이 일본에서 어깨 부딪히는 거. 저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최근에 오사카를 갔는데, 번화가를 갔는데, 제가 약간 버버버버 대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회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살짝 쳐다보면서 하는 거야. 왜 그러지? 하고 그랬는데, 아마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내가 아마 도로 중간에서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사카 사람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공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일본에서는 에티켓 캠페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일본 가서 뭐 지하철이나 도로 간판 보면 만화 캐릭터가 막 뭐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 좀비, 스마호 좀비라고 해서 스마트폰 좀비가 되지 말아라 이런 캠페인이 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쩍벌남이 아주 그냥 심각한가 봐요. 제가 이거 만든 영상도 쩍벌남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는 courteous count, 매너가 중요하다. Manners makes a better ride. 그래서 지하철에서 쩍벌하지 말라는 캠페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치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일본 예처럼 스마혼 좀비가 되지 맙시다. 이것도 있고, 만화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혹시 넛지란 책 읽어보셨어요? 그 왜 마케팅 포인트가 남자들 소변 볼 때 옆에 흘리니까 파리 그려놔라.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넛지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렇듯이 강제, 다리 쩍벌남, 내가 그 대면톡에서 봤는데 쩍벌남 안 좋대요. 이런 거는 별 소용이 없을걸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일단은 스마트폰은 바닥 신호등, 요즘에 길거리에 꽤 있죠. 바닥에 빨간불일 때, 파란불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제가 약간 이건 좀 그렇겠는데 충칭이랑 시안에서는 핸드폰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대요. 니네들끼리 걸어라.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한쪽으로 쭉 가게. 근데 위험하니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크린 도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지하철에.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보다가 옛날 같으면 옛날 스마트폰이 옛날에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있는 거 없고 쩍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아니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옛날 아저씨들, 저도 아저씨지만 그냥 이게 편하니까. 근데 대중교통에서는 저도 미국의 메트로, 뉴욕의 메트로처럼 쩍벌남, 매너가 우리를 편하게 한다. 이런 캠페인이 조금 한 번쯤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영상을 조금 보시고 이것도 편하지만 살짝 어무리고 이렇게 앉는 것도 더 멋있어 보인다. 오래 하면서 막 이렇게 앉는 것보다는 딱 이렇게 앉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두 가지 갖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스마트폰 습관을 좀 들입시다. 우리 걷거나 그 다음에 뭐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공중 걷기 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는 인간적으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나한테도 위험하고 타인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도 되도록이면 게임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게임 회사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것들 걸으면서 보는 것 자체를 조금 막는 어떤 스마트폰의 설계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전 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테슬라 몰면 자동주행 시스템 했는데 자꾸만 핸드폰에 가면 그거 락 걸려갖고 못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전 중에 앞으로는 자동차 만들 때 스마트폰에 자꾸 하게 되면 운전에 락을 걸어 놓고 하는 게 어떨까? 뭔가 운전에 주의를 준다든지 뭐 이랬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벗고 운전하거나 걷지 말고 그럼 어떻게 걸을까요? 운전할 때는 핸드폰을 딱 놔두고 보행 중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앞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이러면서 걷는 게 어떨까? 스마트폰 보고 걷다가 다치거나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 여학생처럼 불의의 사고를 입거나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방법을 하나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많이 쓰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제가 분노했어요. 왜? 제가 안 울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외민이에요. 그래서 아니 반반씩 앉아. 내가 조금 덜 밀어도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분노. 아저씨가 밀었잖아요. 아저씨 쩍벌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속은 시원한데 그 사람도 나도 하루를 망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지의 재구성을 하는 거야. 일단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거다. 집에 가면 아이가 있을 거고 아내가 있을 거고 다만 고관절의 각도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건데 인식을 못했을 거다. 인지를 못했을 거다. 일단 인지를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악이 없는 무지와 악이 있는 방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악이 없는 무지다. 이제 통제 가능한 거. 내 엉덩이를 밀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내가 왜 죄송합니다 뺄까? 근데 내가 왜 죄송해야 되지? 막 이러면 또 이제 화가 나니까 상대방이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바꾸자.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쩍버리시네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감정 싸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망치지 않아요. 만약에 매너가 너무 퍼블릭 매너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적 거리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오사카에서 걷다가 제가 아마 외국인이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30대 아저씨였는데 갑자기 걸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느낌이 안 좋아서 물리적 거리로 샥 피했더니 슉 쳐다보는 게 부딪히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피하자. 자리를 옮기거나 좀 회피하자. 그리고 너무 화가 난다. 떡볼남에게 화가 난다. 또는 핸드폰 걷고 너무 걷는데 캔디 크러쉬 하고 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러고 그래도 화가 난다. 숨을 크게 화낼 때 3, 4초 천천히. 뭐 굳이 화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 갖고. 그냥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분도 참 소중한 사람의 아들일 텐데 왜 그럴까? 소중한 분의 아내분일 텐데 왜 그럴까? 이 정도로 딱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자. 저는 방법으로 유튜브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학적으로 좀 더 설명하려다가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나 생각은 드는데 대신에 멀티태스킹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불가능해요. 인지과학적으로. 이러면서 걷지 마세요. 위험해 진짜. 이러면서 운전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또 뭐 다리 쫙 벌리면 옆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보기 안 좋아요. 이해는 합시다 우리가. 왜? 고관절 각도와 어렸을 때부터 포즈와
그 다음에 뭐 교육 방침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는 거야. 모를 수도 있지 뭐. 근데 이제 서서히 그런 매너가 조금 갖춰지는 사회 시스템을 좀 만들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